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월드컵 브레이크 동안에 한 달 정도 저희가 팟캐스트 촬영을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졌었고, 이제 월드컵이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결승이 끝났어요. 스페인의 우승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저희가 드디어 안녕 LAFC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안녕 LAFC 13화로 인사드립니다. 축구 해설위원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진짜 한 달 정도 만에 저희가 좀 돌아왔는데, 어떻게 월드컵은 좀 재밌게 즐겼나요? 덕현이 형 중계도 잘 즐겼고요. 일단 너무 고생 많았어요. 사실 이번 월드컵이 경기가 워낙에 많아서, 저는 중계는 하지 않았고, 이제 프리뷰 콘텐츠를 이스타TV에서 많이 하면서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경기 팔로우하는 것 자체가 되게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덕현이 형이 정말 열심히 하는, 중계하는 모습, 황덕현이 형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좀 인상 깊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좀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본 거 진짜, 맞나요? 진짜. 너무 뿌듯했어요. 잘하는 거 보면서. 네. 어쨌든 이 한 달 동안의 월드컵 브레이크가 좀 있었고, 이 MLS는 아시다시피 월드컵 이 3, 4위전 결승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해서, 저희가 오늘 이 팟캐스트를 촬영하는 시점에 이미 LAFC는 한 경기를 치르고 저희가 이번 13화를 이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개인적으로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냉정히 얘기했을 때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성적이 이번 월드컵에 좀 좋지 않았고, 혹여나 이게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시즌이 이제 재개가 됐을 때 뭔가 경기력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박수를 좀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LA 갤럭시와의 더비 매치 리뷰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가 사실 이제 콘카카프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득점을 봤지만 리그에서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다리셨고 정말 이거에 갈증을 느끼셨고 고파하셨을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리그 첫 번째 골을 터뜨렸고, 저희가 또 이명철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쿠팡 플레이에서 이 골 굉장히 이제 감정이 격한 걸 제가 좀 들었거든요. 이 경기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봤나요? 일단은 라이벌전에서의 골이었기 때문에 엘트라피코 데뷔전에서의 데뷔골이었잖아요. LAFC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좀 귀중한 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더비 매치고, 제 지인도 이제 이 엘트라피코 직관을 가서 좀 현장 분위기를 알려라라고 했는데 되게 많은 인파가 모였고, 좀 어쨌든 더비 매치긴 하지만 로스앤젤레스의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은 축제 같은 분위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기장에 들어가자마자 갤럭시의 팬들 또 LAFC의 팬들 어떻게든 이기겠다라는 그 마음이 되게 커서 엄청난 응원전이 펼쳐졌다라고 저도 전해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 더비 매치의 이 첫 경기부터 바로 이름을 남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좀 보는 입장에서도 뿌듯했고, 아무래도 이제 이 더비 매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올 시즌 MLS에서의 첫 골이었잖아요. 그동안 손흥민 선수가 슈팅도 많이 때리고 특히나 리그에서는 9개 도움을 기록하면서 동료들에게 계속해서 뭔가 이타적인 이게 좀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좀 클래스를 많이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하지만 약간의 골운이 좀 안 따랐던 부분들이 못내 좀 아쉬웠거든요. 이번에 드레도 좀 골을 터뜨리고 득점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서 리그 재개, 이제 중반기나 후반기에 시작을 해야 되는 첫 경기로서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으로 경기를 요약을 해드리면 LAFC가 LA 갤럭시를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두게 됐고, 26분에 델가도의 선제골, 그리고 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부앙가 선수의 페널티킥. 사실 이게 손흥민 선수가 저는 이제 차지 않으려나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앙가가 어쨌든 또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면서 2대0을 만들었고, 57분에는 이제 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또 득점을 터뜨리게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런 뭐 세부적인 스탯 지표 이런 건 LA 갤럭시가 약간 가져간 흐름이 있긴 했어도, 결국 축구는 골을 넣어야 하는 스포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LAFC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3대0으로 좀 완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AFC 입장에서 칭찬해줄 만한 선수,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좀 좋았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이제 비시즌 기간 동안 LAFC에게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는 조금 뒤에 중간 코너로 따로 아마 언급을 하긴 하겠지만, 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체베르코라는 선수를 콜럼버스 크루로부터 새롭게 데려왔습니다. 왼발을 쓰는 센터백인데 이 선수가 이번 경기 때는 왼쪽 풀백으로 선발을 나왔거든요. 근데 이 왼쪽 풀백 자리에서 체베르코 선수가 빌드업 시에 안으로 들어와서 그러면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갔던 세구라 선수를 잘 도와줬고, 이 체베르코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LA 갤럭시가 압박을 할 때 오른쪽 윙에 있던 선수가 체베르코를 따라서 중앙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부안가 쪽으로 델가도랑 같이 LAFC 기준으로 왼쪽에서 상대 풀백에게
2대1을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쉽게 나오면서 부안가가 고립되는 문제도 피하고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와 부안가 선수도 합을 맞출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이 비시즌 기간 동안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체베르코 선수가 들어오면서 밸런스적으로도 이 선수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좀 잘 막는다는 느낌도 일단 들었고, 빌드업 시에도 체베르코 선수가 잘 참여를 해주면서 왼쪽 지역에서의 어떤 뽀른반이나 배급, 그러면서 부안가까지 좀 살아나는 효과, 손흥민에게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공 구조가 바뀌었던 부분이 저는 되게 이번 경기는 좀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사실 저희가 그 안녕 LAFC 12화를 이제 녹화를 할 때도 좀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휴식기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왜냐면 콘카카프 이 토너먼트 라운드 쭉 올라가면서는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었는데 이후에 재개된 리그에서의 흐름이 이제 너무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주시는 분들이 많았음에도 결국 새로운 선수의 영입 그리고 약간은 달라진 구조, 그러니까 이 휴식기라는 점을 그래도 도스산토스 감독이 어느 정도 잘 활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LA 갤럭시와 이제 경기였고, 글쎄요, 저는 일단 초반 스타트 이제 흐름 자체는 되게 잘 끄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에서 제일 뭐랄까 저는 중점적으로 봤었던 건, 그러니까 내용도 물론 이제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중요하지만 이전에 좀 좋지 않았었던 그 흐름, 좀처럼 승점 3점을 챙기지 못했었던 흐름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꿔낼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봤었는데, 일단 이 경기 3대0 완승은 저는 뭐 팀적으로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말씀해주신 그 왼쪽 라인에서의 구조적인 그 변화가 좀 있었던 게 저는 꽤 주요했다고 봤거든요. 이번 경기에서. 그 부분은 이제 새로운 영입생과 더불어서 좀 어떻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이제 도스 산토스 감독도 고민이 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즌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상대하는 팀들이 계속해서 우리 그 LAFC의 빌드업 구조나 좀 선수들의 위치에 대해서 다 좀 이제 대형을 간파한 듯한 느낌을 이전 리그 경기들에서는 많이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수가 오고 또 기존의 LAFC의 사실 선수 구성을 보면 오른쪽은 부상당하기 전까지 팔렌시아가 좀 붙박이로 잘 맡아주긴 했었지만 왼쪽은 세구라 선수가 전문 풀백이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계속 뛰어야만 했던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미드필더의 경우에도 어쨌든 수비형 미드필더도 어떤 선수가 볼 것이냐. 근데 뭐 지금 이제 포르투로 임대 복귀를 한 유스타키오 선수도 부상으로 낙마했던 기간이 길었고, 초이니의 선수는 사실 좀 더 올라가는 성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되고, 티모시 티먼도 마찬가지고, 뭐 델가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반기 때 드러났던 LAFC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왼쪽 풀백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세구라 선수의 수비형 미드필더 기용이 좀 더 안정적일지는 몇몇 경기를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경기에서도 약간의 불안함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체베르코가 오면서 왼쪽 풀백이 좀 더 좀 안정적으로 운용이 된 것, 개선이 된 건 그래도 좀 다행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효과가 그동안 외로웠던 부안가 선수에게 델가도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림까지도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 싶어요. LA 갤럭시가 이제 친정팀인 델가도 선수인데 골 넣자마자 시원하게 세레모니를 하더라고요. 그 주드 벨링엄이 생각나는 이 세레모니를 아마 보셨을 텐데 인상 깊었고요. 어쨌든 로스앤젤레스의 주인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델가도 선수에게 축하를 건네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이제 LA 갤럭시와의 경기를 좀 잘 마무리를 했다라는 것, 뭐 이명철 해설이 얘기했었던 약간의 불안 요소들이 뭐 저는 존재하긴 했지만 어쨌든 경기적으로 꽤 괜찮아진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이제 스코어상으로 대승을 거뒀다는 점은 뭐 이제 새로 시즌을 이제 재개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앞서서 얘기했었던 이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LAFC에는 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LA 갤럭시와의 더비 매치를 시작으로 이 앞으로 이제 9일 동안 이 레알 솔트, 그러니까 갤럭시전은 이제 포함이죠. 9일 동안 레알 솔트레이크 그리고 스포팅 캔자스 시티를 상대해야 되는 상당히 좀 빡빡한 재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이제 쉰 그 텀이 있다 보니까 재개하고 나서도 이제 경기 일정 자체가 좀 타이트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월드컵을 좀 소화했었던 선수들,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을 테고, 여기에 이제 샤펠버그나 뭐 초이니에르 같은 선수들, 물론 이제 여기에 사실 유스타키오 심지어 이제 그 되게 결정적인 득점도 또 기록을 하면서
LAFC 이제 공식 그 SNS 채널에서 게시물로 좀 올려주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유스타키오가 어쨌든 또 유럽 무대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됐기 때문에 앞서서 언급한 선수들이 이제 팀의 흐름에 좀 어떤 식으로 돌아오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좀 잘 적응했다라는 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고요. 추가적으로 MLS 올스타전 이제 명단 관련해서 또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가 포함이 되면서 이게 또 펜투표로 포함이 됐습니다. 펜투표로 포함이 되면서 여전히 이 리그에서 주목하는, 그리고 LAFC 입장에서는 최고의 스타라는 게 또 이번 올스타전 투표에서도 증명이 되지 않았나 좀 싶긴 하거든요. 빠질 수가 없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빠지면 뭐 MLS 입장에서도 팬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올스타 발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좀 축하를 건네고 싶고, 사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팬분들도 물론이지만 해외에 계신 또 해외 국적의 팬분들도 소니가 골 넣는 거 보고 싶다, 소니가 활약하는 거 보고 싶다, 아마 이런 기대가 굉장히 좀 크실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LAFC의 지금 뭐 아주 초대형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MLS 올스타로서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뭐 MLS도 올스타전이 이제 시즌 중에 항상 진행이 되는데 꽤 재밌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LAFC의 또 국내 팬분들도 시간이 되셨을 때 MLS 올스타를 지켜보시는 재미도 좀 쏠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득점이 값진 것 같아요. 소니가 득점 소식을 알렸고 지난 시즌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것처럼 올 시즌 역시도 득점으로 이제 득점력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흐름이나 타이밍이 지금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가 안녕 LAFC 하면서 유스타키오 선수를 많이 칭찬하고 했었는데, 뭐 아직 이적 시장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거치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완전 영입 옵션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에 있었음에도 아직은 발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로 일단은 가 있는 상태고, 뭐 일단 미드필더 뎁스가 얇아졌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메꿀 수 있을지, 당장은 세구라 선수가 계속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실수 없이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영입, 그러니까 인아웃에 관련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저희가 이제 앞서서 LA 갤럭시전을 리뷰할 때 언급했었던 체베르코 선수가 팀에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아웃된 선수, 네이선 오르다스 선수가 이제 DC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이적 시장 인아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체베르코는 그래도 영입된 이후에 바로 이제 또 경기를 치르게 되면서 성공적으로 적응을 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체베르코 선수가 왼쪽 풀백을 봐주면서 홀링스헤드 선수가 지금 팔렌시아 선수가 부상 중인데 오른쪽 풀백 자리를 맡아줄 수 있는 옵션이 좀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지금 홀링스헤드가 오른쪽, 체베르코가 왼쪽, 그리고 세구라가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로 가는, 물론 이제 홀링스헤드와 세구라 같은 멀티 자원들이 좀 희생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운용의 여유가 생긴 점으로도 체베르코 선수의 영입은 분명 좀 반가운 요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르다스 선수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좀 정든 선수죠. 사실 뭐 손흥민 선수가 LAFC 오기 전부터도 이 팀에서 꽤 오랫동안 그래도 좀 팀에서도 기대했고 나름 이제 좀 신뢰를 했던, 또 성장을 기대했던 이 오르다스 선수였는데, 일단 현지 팬들의 반응도 좀 봤어요. 근데 어쨌든 이적료 수익을 안 겪고 오르다스 선수가 지금으로서는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찾아서 간 점도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떠난 부분은 마음적으로 아쉽고 정든 선수라 역시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가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쨌든 이적료의 수입이 나온 것 자체는 다행이다. 뭐 이런 평가도 같이 공존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르다스 선수가 사실 남아도 아마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출전 기회를 받기가 좀 쉬운 상황은 아니었을 거라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르다스 선수가 워낙 또 매력적인 선수고 전반기 때 우리가 리뷰할 때도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뭐 DC 유나이티드로 떠났지만 그래도 좀 열렬히 응원을 좀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부상자들 관련 부분도 한번 체크를 짧게나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고르 제즈스 선수 그 복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무릎 부상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 재활 단계를 좀 거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 이제 완전히 복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판단이 팀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 중원 연결고리 그리고 이제 오른쪽 수비도 저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틸만이 지금 빠졌고 팔렌시아도 빠졌고 휴식기 동안에 이 선수들이 일단 부상으로 낙마한 상태, 일단은 이탈을 한 상태라서 LA 갤럭시전 때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좀 돌아올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특히나 틸만의 경우는 어쨌든 부안가 선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옵션으로도 좀 기용이 될 수 있고, 유스타큐가 빠진 이상 지금 더 이상 미드필더의 공백자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뭐 주드테리 선수가 후반기 때는 더 많은 기회를 받을 것 같기는 한데 그와 별개로 그래도 경험이 좀 더 많은 또 전반기 때도 많은 경기에서 쓰였던 티모시 티만 선수가 그래도 계속해서 스쿼드에 좀 있어야 미드필더 운용에 있어서 지금보다 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티만 선수의 복귀 또 팔렌시아 오른쪽 풀백의 붙박이죠. 팔렌시아의 복귀까지 우리가 좀 빠르게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 무엇보다 건강하게 좀 돌아오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이적 시장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팬심을 담아서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층을 두텁게 형성해서 우리 NFC가 이제 주중 주말 경기를 병행하면서도 좋은 기동력과 에너지를 좀 유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제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는 이적 시장 인아웃도 있었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부상자 관련 복귀 소식도 저희가 좀 전해드렸는데, 일단 중요한 건 뭐 앞서서도 언급을 드린 것처럼 약 한 열흘 동안의 이 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경기를 좀 빡빡하게 치러야 되는 LAFC가 되겠는데, 이 다음 경기가 바로 스포팅 캔자스시티와의 경기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6일 오전 11시 30분에 이제 경기가 좀 예정이 돼 있고, BMO 스타디움, LAFC의 또 이제 홈에서 치러지는 휴식기 이후에 또 이제 홈으로 돌아오는 이제 첫 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LAFC의 홈팬들도 이 경기를 좀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LA 갤럭시전에서 이기고 나서 지금 서부 컨퍼런스 이제 3위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팀적으로는. 근데 이제 캔자스시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 복귀전에서 세인트루이스와 이제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흐름 자체는 LFC가 좀 좋습니다. 이 캔자스시티가 2대3으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승점 11점이라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하위권 팀과의 경기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마찬가지로 캔자스시티 역시도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상당히 타이트한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캔자스시티전을 준비하면서는 뭔가 이제 체력적인 변수도 LFC가 좀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캔자스시티가 이제 세인트루이스전에서 끌려가던 경기를 동점까지 이제 만들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결국 패배를 했었던 게 팀적으로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 수치적으로는 어쨌든 이 세인트루이스에게 꽤 밀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홈에서 경기를 치는 LFC가 공략할 만한 요소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캔자스시티 쪽에서 핵심적인 선수를 좀 꼽아준다면 어떤 선수를 꼽으면 좋을까요? 캔자스시티의 그간의 이 하이라이트성 장면들을 보면 요벨리치 선수의 존재감이 되게 좀 컸어요. 그래서 요벨리치 선수가 이미 지난번 세인트루이스전 때도 좀 득점을 했던 만큼 요벨리치 그리고 카펜바가 보여주는 좀 직선적인 움직임. 뭐 당장 이제 지난번 상대였던 LA 갤럭시에서도 페인실 선수가 좀 그런 부분에서 무서웠던 선수인 것처럼 카펜바의 직선적인 움직임 또 요벨리치 선수의 연계나 좀 팀 자체를 좀 끌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들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LAFC 입장에서 좀 다행스러운 요소라고 한다면 이번에 LA 갤럭시도 이전에 LAFC를 상대했던 팀들과 다르게 라인을 막 내려서 신중하게 수비하거나 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공간이 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수비가 좀 아쉬웠던 LA 갤럭시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캔자스시티도 뭐 저희가 지금 주중 경기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캔자스시티도 이 재개된 이후에 세인트루이스전에 보면 수비 시의 간격이 좀 아쉬웠었어요. 뭐 오죽하면은 라파엘 비키 감독이 직접 우리 간격이 좀 아쉽다 약간 이런 인터뷰까지 좀 했을 정도였으니까 오히려 LAFC의 지금 컨디션을 보면 그래도 7월이나 8월 초의 일정까지는 지금 선수들의 어떤 팀 사기 이번에 손흥민 선수 골 넣었을 때 초이니의 리액션한 거 보셨죠? 와, 좀 초이니가 득점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아니 기뻐했었거든요. 진짜 무슨 뭐 이렇게 하더만 땅 보면서 왜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열광적으로 좋아했을지 혹시 뭐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초이니 선수에게 기회가 된다면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소니의 골에 모두가 공감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팀 분위기가 좋다라는 방증이고 저는 이게 쉽게 꺼지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8월 초쯤까지는 LFC가 좋은 분위기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싶은데 다행히 캔자스시티의 경우도 사실은 수비 시의 간격이 아직까지는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우리가 BMO 스타디움에서 홈에서 충분히 좀 더 역습이나 전환 공격의 장점에서 이어서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일단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뭐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결국 이제 뭐 손흥민이나 뭐 부안가나 아니면 뭐 나비드 마르티네스 같은 공격진들이 이걸 이제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는 이 경기 자체가 뭐랄까요. 이 좀 연속성을 쭉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그런 경기다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 일정 자체가 너무 타이트한 점에 있어서의 로테이션이나 체력적인 변수 관리는 결국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LHPC 입장에서는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LA 갤럭시와의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뒀었던 흐름을 쭉 이어가면서 이전에 이제 살짝 좀 주춤했었던 리그 흐름을 본격적인 연승 가도를 타면서 저는 이제 좀 반등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뭐 앞서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지만 LA 갤럭시전에서의 승리가 그만큼 좀 중요했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재개 이후에 굉장히 좀 오랜만에 뭐 인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여기에 뭐 월드컵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이런 뉴스들도 좀 다뤄봤고, 이제 캔자스 시티와의 경기까지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준비를 해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선수들이 제 이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어느 정도 좀 쉬고 나서 이제 재개되는 경기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다치지 않는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건강이 최우선이고요. 뭐 휴식기 동안에 포르테우스와 같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전반기 때 북중미 챔피언스컵 때문에 뭐 멕시코도 다녀오고 뭐 코스타리카도 다녀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LFC 입장에서도 이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이번 갤럭시전 때 포르테우스를 비롯한 주축 자원들이 좀 쌩쌩해진 느낌이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무엇보다 체력 관리를 좀 잘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비시즌 기간 동안 LFC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간식이자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김 있죠, 김. 지금 LFC의 또 스폰서기도 하죠.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의 추천을 받아서 김을 진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봤는데, 이 김이 우리 선수들의 어떤 원기 회복에 큰 힘이 되어줬기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캔자스 시티전에서 이제 경기를 치르기 전에 사실 LAFC가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경기도 어쨌든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전을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캔자스 시티를 만나는 일정인데, 사실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가 휴식기를 맞이하기 이전까지 3경기에서 이제 패배가 없는 흐름이었고 2승 1무의 좋은 흐름이라서 사실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걱정이 되긴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 LAFC와의 승점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이 두 팀이 결국 이제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에요. 승점 1점 차이다 보니까 이 점에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LAFC 입장에서는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전을 좀 잘 치르고, 아마 저희 업로드가 좀 되는 시점 뭐 다음 날쯤에 솔트레이크 시티 경기가 아마 이제 종료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솔트레이크 시티전을 이제 좀 잘 치르고, 그리고 이 캔자스 시티전까지 준비를 좀 잘 해서 좋은 연승 가도를 LAFC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까지도 저희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안녕 LAFC 순서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정말 좀 다음 방송할 때 좀 2연승에, 아니 LA 갤럭시전까지 포함하면 이제 3연승이 되겠죠. 3연승에 이제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티전까지 하면 4연승이에요. 그렇죠. 4연승이네요. 4연승.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LA 갤럭시전 있고, 그리고 그 이전 휴식기 전 경기까지 포함인가요? 오케이. 자, 그러면 4연승 소식을 저희가 이제 좀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